단일화를 위한 포석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당선되지도 않은 단일화를 왜 합니까? 오늘 왜 개혁신당을 데리고 와가지고 그러게 자유통일당에 와야 되나? 아니지. 허나부터 끌어안아요. 허나부터 끌어안아. 그럼 그쪽으로 갈 것 같은데 거기서 끌어안으세요. 몰라, 우리 나 비주류는 몰라. 앞에서 하는 얘기보다 뒤에서 하는 얘기가 더 솔직하고 재밌다. 오늘의 커튼콜은 또 다른 버전으로 준비했습니다. 영원한 짠한 큰형 경남대 김근식 교수님 그리고 김철근 개혁신당 사무총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첫 출연하셨는데 출연 자격이 뭔지 아시죠? 모르겠는데요. 형이 좀 설명해 주시죠. 좀 짠해 보여야 나오는 거예요. 주로 낙선거사. 낙선거사들. 한번 갖고는 안 되고 한 세 번. 여러 번 떨어진 사람들. 그럼 자격은 되네. 나 한 네 번 떨어졌으니까. 충분하지. 그리고 또 두 번째 조건이 또 당도 좀 여러 번 바꿔야 돼요. 그렇지. 저 같은 경우만 해도 사실 뭐 민주당 출입하고 국민의당 출입하고 그게 당을 바꾼 거야? 뭐 그렇죠. 어쨌든 출입처잖아. 용산도 출입하다가 이제 출입처가 없어요. 아니 내가 국회를 이렇게 들어가서 보면 국회를 원래- 들어간 적은 없지. 본청에 근무를 했지. 그러니까 국회라는 건물에 들어간 거지. 그러니까 국회 본청에 근무를 했는데 왼쪽 첫방이 민주당 원내대표실이에요. 그렇지, 내가 그렇지. 96년도에 거기 거기 있었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른쪽 첫방이 밖에 다 도셨어요. 국민의힘의 당 대표실이에요. 그래. 그래서 이준석 대표 때 내가 정무실장까지 했는데 거기 있었고. 제 3당까지 했잖아요. 네. 안철수 바른미래당. 국민의당일 때 국민의당일 때. 내가 대변인을 했어요. 그래서 국회 본청을 한 바퀴 뺑 돌아서 근무한 사람이에요. 제가. 진짜 훌륭하네. 자격이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왼쪽으로 돌아서 한 바퀴 돌아서 오른쪽 끝까지 돌아갔다. 다 돌았죠. 야. 그래서 제가 여의도에서 어. 점심시간에 다닐 수가 없어요. 모든 정당의 사람을 다 알거든요. 그리고 우리 교수님은 일단은 뭐 다음에 당대표 선거 나가겠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공언을 하셨어요. 우리 아, 그래? 이번 대선 끝나면 당대표 선거 나와. 그것도 떨어지려고? 왜 떨어? 이 사람이 지금 용태 봐, 용태. 김용태. 그 국회의원 비대위원장. 됐으니까 하는 네? 거잖아. 그것도 한 1.5% 2%로 됐는데 나는 1.5% 2% 떨어지고 누구는 되고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야. 근데 아무리 짠하다 좀 눈물 같이. 나 웃으면 눈물이 나. 왜 그러는 거야? 나이 들면 울지 마세요. 나이 들면 그렇게 돼. 어? 나이 들면. 근데 큰일 났네. 사실 보면은 지금 이 중에서 제일 짜네요. 그래. 한동훈 대표가 어쨌든 경선에서 안 돼가지고. 또 안 되는 일도 있고 그런 것이지 뭐. 근데 또 다음 저기 전당대회에서 같이 경쟁하시는 아니 한동훈 대표가 당 대표 나온 다음 나는 최고위원으로 돌려야지. 아니 근데 한동훈 대표가 그 당에 계속 있을 수 있어. 이 당을 나갈 생각은 없어요. 아니 그게 아니고 쫓겨날 것 같은데. 우리 당해봤잖아. 쫓겨나시면 그러니까 쫓겨나기 전에 전당대회 나가서 네. 당을 장악하려고 그러는 거지. 아니 예. 잘 해야 될 거야. 아마. 그러니까 당 대표 선거 당대표하고 전에 최고위원하고 같이 아마 해서 윤리위원회 해부될 거야. 아니 똑같은 전철을 지금 아니 실제로 여의도에서 그런 얘기가 돌아요. 물론 아, 그래요? 돌기는 네, 돌죠. 그리고 뭘로 걸지도 다 이미 알고 있어. 뭘로 하나요? 단계로 걸겠지. 당 게시판. 그래도 성상납보단 나. 단계는- 오늘 이렇게 하면 안 가면 안 되는데 지금. 자 이제 다시 본격적으로 하여튼 지난주 주말 사이에 이제 국민의힘에서 한덕수 전 총리로 후보 교체를 하려다가 예. 못하고 3일 만에 이제 끝났어요. 예. 그 상황 어떻게 보셨어요? 한밤중에 기습 쿠데타가 벌어진 막장극이었죠 뭐. 그러니까 막장 드라마도 이렇게는 안 될 것 같은데. 저는 근데 교수님이 페이스북에다가 예. 그 새벽 3시에 네. 내가 알았으면 후보 등록 하려고 그랬지. 저는 그때 무슨 생각했는지 알아요? 무슨 생각? 저 형 3억이 없을 텐데 아니야. 시간에. 후보 등록만 하는 데는 한덕수 총리는 10,000원 입당 당비만 내고 했다는 거 아니야. 무슨 소리야. 선관위 내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 양반은 예전에 총리 그 청문회 때도 5년 동안 자기 카드를 쓴 적이 없어요. 그렇다고 하대요. 제가 할 수 있었지 충분히. 나는 10,000원이 아니라 100만 원 내려고 그랬지 당비로. 이미 내고 있었잖아. 내고 있었지. 당협위원장이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는 놀랍더라고. 나 10,000원 낸 것도 놀랍더라고. 그래서 이분이 평생 그렇게 살아왔구나 생각이 들더라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김문수 후보를 이제 끌어내리고 그렇죠. 다른 사람 안 치려고 한 건데 그렇죠. 뭔가 이렇게 국민의힘은 이렇게 사람 쫓아내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쫓아내는 것도 쫓아내는 거지만 어떻게 상상할 수 없는 방법들을 생각해내는지 그게 궁금해. 그래 형님네 당이잖아. 왜 그 다른 당 사람처럼 얘기를 해. 나는 얘기할 수 있지. 우리 이제 김 경험이 총장은 있으시고, 지금 네. 저 당의 주류니까 저렇게 이야기죠. 나는 우리 당이지만 우리 당이 비주류야. 아, 그래? 비주류니까 계속 주류를 공격하는 거야. 우리 총장님도 한번 쫓겨나 보셨고 무슨 쫓아내기 병이라도 있는 것처럼 그
그때 못 쫓겨날 고칠 때 이유가 나한테 있어요. 전화해서 형도 같이 나와 그랬었어. 남은 자와 그렇죠, 남은 자. 그렇죠. 잘하기를 바래 진짜. 잘 될 거예요. 그래. 그럼 그 믿지 말고 그냥 나와. 형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그 상황. 아니 나는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한덕수를 옹립하려고 할 거라는 생각을 했고 그렇지. 또 예. 마지막에 뒤바뀔 거라는 상상도 못했고 한덕수를 내세우는데 쌍권의 의지도 있겠지만 뒤에 배우가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 그러니까 그 배우가 있는데 왜 그 배우 말을 들을까? 뭐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것도 궁금한 지점이야 진짜. 예. 그래서 저는 놀란 거는 그래도 그걸 당원 투표로 해서 이제 당원들이 뒤집은 거잖아요. 예, 예. 아니 뭐 하여튼 재밌는 결과는 뭐냐면 천하의 김문수 후보가 비윤이 됐다는 겁니다. 왜 근데 사실은. 지금은 이제 짱건하고 반기를 들어서 비운으로 이렇게 낙인이 찍혔지만 실제 정체성은 또 친윤이야. 그렇죠. 오늘도 보면 그럼, 어쨌든 윤 전 대통령 출당을 안 못 시키겠다는 거 아니에요? 거잖아요. 예, 자기 아 스스로 도리가 아니다. 그럼 판단하는 그러니까 일이다. 몸은 이미 쫓겨나서 비운의 신세가 됐는데 네. 머리와 마음속은 친윤인 거야. 뭔가 뼛속까지. 이렇게 정신 불란.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이게 자아분열 비슷하게 돼 있을 거예요. 그럼 김용태는 어떻게 하지? 용태 내가 친한데 그 좀 아까워요. 아니 이 그러니까 독배를 들을 필요가 내가 있나? 그 얘기를 뭐 뒷얘기를 좀 들었는데 김용태 비대위원장 되는 게 좀 어색하잖아요. 그럼. 도대체 왜 했지?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이제 의문이 들었는데 조건을 걸었다는 거야. 일단 탄핵 반대한 거에 대해 사과해라. 윤석열 대통령 출당시켜라. 그러니까 용태가 그런 조건을 걸었는데 이미 도리 때문에 출당을 못 시키겠다고 하면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벌써 후보하고 뜻이 안 맞아버린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조건을 걸었는데 그걸 김문수가 받겠다고 하고 받았다. 받겠다고 하고 알겠다 했으니까 한 거죠. 그럼 별 내용이 없구나. 뭐. 뭔가 뒷이야기가 뭐가 있었구나. 뒷얘기가 있잖아 그거. 아니 근데 왜냐하면 그런 조건을 걸은 건 김용태 입장에서 당연히 할 수 있지. 내가 비대위원장의 독배를 받겠다면 이 정도 해줘라. 그럼 김문수가 그래 그 정도는 할 수 있게 서로 합시다라고 했다고 하더라도 그걸 믿은 김용태가 내가 볼 때는 저기 한덕수 총리 모셔보겠다고 한 것처럼 말해도 뒤집을 수 그럼 있다는 아직은 거죠. 젊은 거죠. 그것도 아주 좋게 표현하시네. 아 그렇게 이야기 유튜브도 방송이에요. 지킬 건 지키자. 지켜야지. 근데 그래도 김용태 의원이 이제 비대위원장으로 이제 지명이 되니까 네. 그래도 일각에서는 뭐 그 전에 이제 이준석 대표 후보와의 관계도 있고 해서 뭔가 단일화를 위한 포석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그럴 일이 없죠. 왜냐하면 우선 단일화를 하면 우선 당선이 돼야 돼요. 당선되지도 않은 단일화를 왜 합니까? 단일화를 했을 때 뭔가 새로운 비전이나 뭐 정책이나 뭐 메시지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그럴 상대가 아니야. 우리 입장에 봤을 때는 국민들의 거의 60, 70%는 기호 2번 김문수 후보가 대통령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요. 가능성 있는 후보에게 예를 들면 그 세력이 넘어온다든가 지지가 합쳐진다든가 국민의힘에서 얘기하거나 그림을 그리는 그런 단일화는 아예 없다. 이렇게 보시면 개혁신당 사무총장의 공식 발언으로 우리가 충분히 경청을 할 만하고요. 저 단일화 이야기하면 2018년에 내가 또 그때는 안철수 당시 국민의당이 서울시장 선거에 나왔잖아요. 그때 안철수하고 그때가 또 자유한국당이 김문수였어. 나는 반대했는데 우리 캠프에 있던 최모 의원이 저쪽에 있는 차모 의원하고 물밑에서 굉장히 진행을 했어요. 결사 반대했는데. 근데 단일화 이야기를 꺼내는 순간 그 표가 다 빠져요, 오히려. 저 후보는 그러면 사퇴할 후보네? 이렇게 되는 거야. 만약에 이준석 후보가 단일화에 응하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이준석 후보가 아직은 지지율이 낮기 때문에 단일화에 응하는 순간 3등 후보는 지지율이 다 빠진다니까 당연히 응할 리가 없죠. 제가 볼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단일화를 꺼낸다고 했을 때 단일화 외에 할 말이 없게 되는 선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걸 먼저 하고 지지율 높여보고 만약에 그 단일화 안 한 것 때문에 지는 결과가 나오면 이건 대역죄인이 된다. 이런 정도의 여론에 밀려야 단일화에 그래도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지. 지금은 누가 봐도 자꾸 떨어지는 판인데 누가 단일화 이야기를 해서 그걸 근데 너무 응하겠어요. 패배주의적으로 생각하시는 거 아닌가 모르겠는데 뭘 지금 꺼내려고 그러지? 얘기를 뭐가?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뭐요? 아, 이거 이 커튼콜은 뭘 준비를 많이 뭐요? 해. 이거 보세요. 뭐요? 국민의힘 비공식 협상투표 자연스럽게 개혁신당 비공식 협상. 여기는 비공식 협상 투표가 맞는데 나는 비주류 협상 투표야.
바꿨어야 되나요? 그리고 비주류 혁산부라고 해야지. 저희 커튼콜의 특징은 이렇게 아. 수제로 이렇게 제작진들이 만들어서 네. 뭔가 좀 어설퍼 보이긴 하지만 멋있네요. 네. 근데 지금 두 분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 어차피 단일화해도 이건 안 되는 게임이다라고 전제하고 계신 거예요. 아 일단 이준석 대표가 응할 리가 없다니까. 아니 그러니까 우선 리가 없는 걸 국민의힘 뭐할 기호 거네. 2번은 당선이 안 된다니까. 이준석 후보로 단일화가 돼서 이재명하고 1대1로 할 경우에만 가능해요. 왜? 국민의힘의 표는 이준석을 넘어서 민주당 이재명한테로 가지를 않아요. 이준석 후보를 지지한 표는 냉정하게 말하면 양쪽에서부터 왔기 때문에 네. 이준석 후보가 사라지잖아요. 그러면 이재명 후보한테 표가 더 많이 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단일화의 역효과가 나는 거야. 그러니까 민주당 대 국민의힘의 1대1 대결 구도를 하면 이재명 후보가 무조건 50%가 넘어가는 여론조사가 계속 나와요. 그 하나만한 단일화를 왜 하냐고. 협상 대표로서 충분한 논리를 잘 가지고 있건데.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또 좀 반박을 좀 하면 그런데 동탄 뭘 모델 반박을 자꾸 이야기하는데 동탄 모델에서 이준석 대표가 당선이 된 건 운 좋게 어부지를 얻은 거예요. 운 좋은 거 아니에요. 들어봐요, 실력이지. 들어봐요. 민주당 후보로 공영훈이라는 후보가 너무 하자가 많았던 거예요. 그리고 하자가 너무 논란이 커져서 민주당을 지지한 사람이나 또 국민의힘이 싫어서 윤석열이 싫어서 민주당을 찍겠다고 한 중도층이 도저히 찍을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나도 우리 송파병에 공영훈이 왔으면 나도 됐다니까.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되면 국민의힘 후보는 너무 그 지지율이 처져 있고 인지도도 없고 그 많은 사람들이 이준석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형님 얘기를 그대로 대입하면 아니, 되겠네. 그 들어봐.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하자가 많아 이재명이. 말을 끊을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야. 들어봐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이재명이 압도적인 1등이기 때문에 그때 공영원과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공영원이 있었던 데는 동탄 모델이 가능해. 근데 이재명은 지금 공영원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도 무난한 3등이에요. 이번에는. 내가 얘기할게요. 내가 그래서 분명히 그 이야기해. 논리대로 하면 그대로 하면 공영훈 후보도 당시에 40% 후반대에 초반에 그랬지. 지지율이 나왔어요. 그다음에 근데 이제 이준석 뒷피리가 이준석 드러났잖아. 후보도 결국 처음에는 10%대에 출발했고 공영훈 후보의 그 단점, 부족한 점, 문제 있는 걸 다 얘기하잖아요. 당연히 지금 이재명 후보의 문제 있는 지점들이 얼마나 많아. 그걸 알고 있을 때와 네? 모르는 게 터지는 건 다른 거라니까. 모르는 거 많이 나올 거야. 아니 공영훈은 전혀 몰랐던 게 자꾸 터져 나온 거고 이재명이 뭐 5개 재판을 받는 형사 피고인이고 대선 안 되는 위험한 인물이란 건 3년 내내 떠들어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동탄 모델을 꿈꾸면 제가 볼 때 안 돼요. 그러니까 미래를 위해서 투자한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하여튼 뛰어. 뭐 그 정도 하면 두 돼요. 분 다 일리 있는 말씀. 그럼 일리가 서로 있어. 일리가 있어. 나름 뭐 일리가 있어. 우리 왜 개혁신당을 데리고 와가지고 그러게 자유통일당에 와야 되나? 아니지. 다른 얘기로 좀 넘어갈게요. 단일화 얘기로 이제 너무 뜨겁게 이렇게 토론이 이루어졌는데 김문수 후보가 어쨌든 이제 대선 후보로 되자마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또 이제 메시지를 냈어요. 네. 그건 어떻게 보셨어요? 제발 좀 그 구속이 다시 됐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저는 자유로운 몸으로 이 재판에 임하니까 계속 우리 당의 앞길에 계속 바위를 던져 놓는 거예요. 김문수, 한덕수 그 난리 소동을 치고 당원들의 힘으로 겨우 전당원 투표에서 이 한밤에 친위 쿠데타를 막아놨는데 그 다음날 바로 우리 모두 김문수를 지지했던 분이나 한덕수를 지지했던 분이나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니까 같이 합시다. 이게 뭘 하려는 건지. 그리고 저는 그 페이스북 봤죠. 그건 한덕수로 될 줄 알고 써놓은 거예요. 그 내용 중에 김문수 후보를 지지했던 분들도 그렇게 써놨더라고. 그러니까 한덕수로 야밤에 통과를 시켜서 쿠데타가 성공할 걸 대비해서 써놓은 거야. 네. 그걸 앞에만 한덕수를 김문수를 바꿔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참 게을러. 제대로 쓰고 준비를 하든가. 제발 좀 입 다물고 차라리 구속됐다 생각하고 좀 조용히 계세요. 저 그거밖에 할 말이 없습니다. 네. 김 총장님 어떻게 보셨어요? 똑같은 이야기지 뭐 더 세게 할 것 아니, 같은데. 그래도 저기 이준석 후보한테는 유리하게 에이. 아니 근데 내가 봤을 때는 네. 어차피 그분은 구제불능이니까 그분이야 뭐 본인이 하고 싶은 거나 하긴 둘 수밖에 없잖아요. 뭐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니 나는 당의 문제라고 보는 거죠. 당이. 그렇지. 당과 후보가 문제라는 거죠. 왜냐하면 절연을 하고 실력을 행사할 수 있을 만큼의 의원들도 다 보유하고 있는 상태고 그다음에 지령을 내리면 다 의원들이 듣고 이런 사람이 이 상황에 대해서 메시지를 내는데 이 메시지에 대해서 절연을 않잖아요. 그럼 같은 편인 거지. 감사합니다 아닙니까? 그렇게 선거 치르세요. 그냥 그래갖고 망하면 되지. 아이고, 그러니까 우리 이제 저도 그 페북에도 썼고 한동훈 대표도 비슷한 주장을 했는데, 절연 얘기. 그러니까 윤 대통령과의 절연이라는 건 이제
주로 이제 출당 권유가 있고 강제 제명이 있어요. 징계 받아봐서 알잖아. 그러니까 미안해. 그러니까 출당 권유를 윤리위원회에서 내리면 돼. 아니면 지난번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홍준표가 했던 것처럼 당 대표 직권으로 네. 그 강제 제명을 하면 됩니다. 근데 그걸 지금 안 하잖아요. 안 하겠다는 그러니까 거죠. 계속 움직여도 당에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전국을 다니면서 표를 달라고 우리 당에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한동훈 대표 얘기 나와서 그런데 한동훈 대표는 선대위에 합류 안 하는 건가요? 그 세 가지 요구는 어쨌든 들어줄 가능성이 없어. 그 세 가지 조건이 무슨 전제 조건은 아니지만 네. 적어도 국민들에게 우리 기본적으로. 당의 후보를 찍어달라고 말하려면 그 세 가지는 최소한의 대선 승리 필요 조건이죠. 최소한의 필요 조건. 저도 사실은 지금 송파병 당협위원장이니까 우리 당원들 데리고 선거운동 데리고 선거운동을 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유세차가 내려왔지만 타가지고 할 말이 없다니까. 그냥 유세 차량만 돌려요. 노래만 틀어주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아, 그러니까 그 선거운동하는 한동훈 대표한테 상황이 이렇게 됐으니 이준석 후보를 지지하라. 지지 선언. 아, 왜냐하면 본인도 세대교체 얘기하고 기승전 이순적이네 이제. 아니 세대교체 얘기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얘기한다면서 김문수 후보 같은 분이 나와서 되지도 않을 선거운동을 거기서 하고 있으면 어차피 같은 편 되는 거예요. 비주류라고 주장하지 마시고 과감하게 정치는 결단할 때 해야 되거든요. 내가 그 하시라고 그러세요. 한동훈 캠프에 이제 나름대로 정무적 지원을 좀 하는 편이니까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 지나고 다음 한다고요? 주쯤, 아니 그런 건 아니고 다음 주쯤에 선거운동. 한동훈식의 그런 식으로. 바람직한 선거운동의 그 전략을 짜봐야죠. 경선에서 이제 떨어지고 나신 다음에 유튜브 하시는 게 뭐 오징어 땅콩 먹고 네. 커피 드시고 음악 아니 라방 들고 그거 이게 한두 번 했지 이제 떨어지고 지금 안 해요. 이제 라방 하면 안 되죠. 욕 먹지. 거기서 뭐 새우깡 먹으면 되나. 그러니까 라방은 안 하고 지금 네. 그 SNS를 통해서 정치적인 메시지만 내는데 그것도 너무 자주 내면 안 되고 제가 볼 때는 지난주에 야밤의 심야 쿠데타에 대해서는 입장을 내는 게 맞죠. 네, 네. 그건 당연히 비주류로서 당을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라는 지도자로서의 목소리를 내는 거 많은데 그 다음에 이제 선거운동 기간이 본격 돌입했는데 이 SNS로서 정치적 메시지만 계속 내는 건 조금 이제 보기에 그렇게 보이니까 이번 주 지난 정도 다음엔 제가 한번 어드바이스를 좀 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한동훈식의 그리고 당원과 국민들이 아, 저 정도면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전략적 모색을 해봐야죠. 그리고 참 총선 어렵겠어. 어려워. 아, 비주류가 그냥 참 어려워. 시원하게 해. 그냥 이준석 지지하고 같이 하면 되는 걸 왜 그렇게 힘들게 해. 그 이준석 대표가 네. 당을 딱 쫓겨나서 출당 돼갖고 나간 다음에 당을 만들고 한 건 참 그 결단은 훌륭해요. 그러니까 역시 젊음이 좋아. 아니 그때 근데 환갑이 돼봐라. 그 그렇게 얘기 안 돼. 그 얘기를 했어요. 형님, 우리가 큰 당 만들어 놓을 테니까 와. 여기서 또 빅텐트가 이루어지나요 이제? 아니 무슨 얘기냐면 국민의힘이 어렵게 될 거라고 예측을 했고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망가질지 몰랐지만 그래도 굉장히 어려울 거다. 그래서 난파선이 됐을 때 우리가 구명적 역할이라도 하겠다. 그 작은 개혁신당. 당이지만 개혁신당을 만들었던 것이 맞는 거고요. 좀 정치적인 개인적 이해의 관계 때문에 이 나라가 망가질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으로 보면 우리 당이 이제 앞으로 지금과 같은 것과 전혀 다른 황골탈퇴할 수 있는 그게 안 된다니까. 해체모여할 정도로 새롭게 태어나야 되고 그래서 전당대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나도 당대표랑 최고위원 이야기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구명정이나 노화의 방지도 방주. 필요하지만 네. 문제는 그 당을 새롭게 이끌어갈 지도자도 또 필요해요. 근데 내가 볼 때는 잘 알지만 이준석 대표는 제가 겪어봤지만 지도자감은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새로운 그릇은 필요한데 그릇에는 제가 볼 때 김철근이나 김근식 같은 정치적 연륜이 있고 A가 있고 품격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다시 등장하는 게 맞다고 봐요. 아무리 그때 같이 보여도 돼. 짠하지만 일단 최고위원이라도 한번 해봐요. 그럼. 그 청년이 저는 이제 다른 것도 궁금했던 게 그 지난주에 이제 후보 교체 사태가 벌어지고 나서 풍선 효과로 이제 개혁신당에 좀 사람들이 몰릴 거다. 주말 사이에 당원이 뭐 3,000명 늘었다고 하고 뭔가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보이고 있나요? 그렇죠. 지금 우리 당원들이 네. 막장 드라마가 있었던 날부터 시작해서 한 5,000명, 6,000명 정도 늘었어요. 거의 당 게시판에 보면 그 국민의힘에서 건너왔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본인들이 맞게 그런 걸 많이 쓰고. 그건 우리 지역에도 보여. 예. 그래요? 실제로 많이 그 있고 그래서 이준석 후보가 국민적으로 또 지지자들에게 그 비전이나 메시지를 잘 좀 내서 지지율이 좀 치고 올라가는 상황이 생기면 약간의 정치판 전체가 좀 흔들릴 수 변화가 올 있죠. 수 있는 우리 지역도 보니까 이제 그 지난 주말에
그런 난리 법석을 치르고 나서 저한테 문자로 우리 당원인데 아유 정말 창피해서 못 있겠다고 탈당한다. 탈당하겠다는 사람이 몇 명 있고요. 더 웃긴 건 이것도 참 짠한 이야기인데 우리도 입당한 사람이 늘어났는데 자통당 애들이 들어와요. 정광훈 목사. 아 짠해 죽겠어 우리 당. 내가 빨리 우리 당 이거 혁파해야 돼. 혁파해서 내가 꼭 당대표로 최고위원 해야 돼. 그래서 이준석 개혁신당 우리가 흡수하고 이렇게 서로 거듭나서 합리적 보수로 큰 배 다시 만들어서 우리가 크게 이제 대한민국 정치 바꿔야죠. 근데 사실 어차피 대선 끝나면 자연스럽게 보수 세력은 개편될 수밖에 개편될 없는 수밖에 거잖아요. 없죠. 그럼요. 사실 지금은 그렇지. 사실 대선 전에 응. 상황이 그래서 중요한 건데 그렇지. 제가 궁금한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든 그 골든 크로스 말고 실버 크로스라고 하대요. 네. 그러니까 3등에서 2등. 2등이 되는 그게 뭔가 보여져야지 이제 단일화 논의나 단일화 요구가 그렇지. 거세지고 할 텐데 뭔가 그거를 보여줄 수 있을 만한 계기가 뭐가 있을까요? TV 토론 오랜만에 그 사회자답게 잘하네. 오랜만에 정리가 잘 됐어요. 감사합니다. 야, 잘 됐어 정리가. 사회자도 이렇게 막 얘기해도 되는 거야? 그래서 20만 나와. 탑하세요. 저도 짠해 보여야 돼요. 아니 근데 여러 번 출연하니까 확실히 좀 잘하네. 나 정치 말고 예능 할까봐. 근데 내가 보기에는 1차 토론회 있잖아요. TV 5월 토론. 18일 TV 토론이 네, 1차 일요일. 분수령이 될 것 같아요. 그 전에 이미 이준석 후보가 상당히 지지율이 좀 상승할 걸로 보이고 네. 2등, 3등이 굉장히 근접한 상황이 될 수 있고 2등, 3등이 합쳐서 1등을 넘기는 이게 근접한 상황이 될 수 있고 그 근접한 상황이 된다는 얘기는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40% 초반대로 오거나 40%가 깨져서 30% 후반대로 오면 가장 좋겠지만 거의 40에 근접해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이 2, 3위가 거의 20에서 25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구조가 생길 수 있다. 옛날 이해창, 노무현, 정몽주 비슷하게 되는 예, 그런 상황이 생기면 이 판이 어떻게 결정될지 모르는 상황이 되겠죠. 근데 저희로서는 이준석 후보가 그 정도로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김문수 후보에 대한 기대가 별로 없습니다. 당 내에서도 벌써 2등 할지 3등 할지 모른다라는 그 두려움이 벌써 우리한테까지 들릴 정도면 그런 우려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김문수 후보의 정체성이 정확하지 않아요. 친윤 의원들은 전부 한덕수 후보를 또 옹립하려고 그렇죠. 했거든요. 그 60명 정도 되는 의원들이 거의 선거운동을 안 할 거거든요. 그 다음에 친한 의원들 있잖아요. 이분들이 김문수 후보를 성격은 지워졌는데 본인들하고 같다고 생각 안 해요. 그래서 이분들도 선거운동을 안 해요. 그러네요. 예. 김문수 후보의 뭐 결기나 뭐 이런 게 있어서 조금 끌고는 갈 텐데 제가 보기에는 희망을 주거나 무슨 뭔가 이길 수 있다는 뭔가를 주거나 이럴 것 같지는 않아요. 그 말처럼 TV 토론이 분수령이 될 수가 있어요. 나도 TV 토론을 좀 생각을 해봤는데 왜냐하면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그러면 누가 봐도 돋보이는 건 이준석일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도 잘 알지만 우리가 이건 잘하잖아. 우리 김 총장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한동훈도 그렇고 이준석도 이건 잘한단 말이에요. TV 토론이 상당한 정도의 그 파장은 있을 거다 생각이 들고 그래서 아마 당연히 아까 말한 사회자가 정의 잘한 것처럼 이 대선은 대선 이후에 보수 재편이라는 것에 큰 싸움이 있기 때문에 보수 재편의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서 이준석은 어쨌든 실버 크로스를 하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단일화가 안 돼 사실은. 실버 크로스가 아니고 그러니까 당선된다니까. 오케이. 뭐 꿀수도 되고. 그다음에 우리 당대로 온라인상에 그 책임당원 가입 운동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제 선거운동 기간에 정당 차원에서 당원 가입을 하면은 불법이지만 안 되죠. 개인 차원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자유통일당도 들어오고 탈당한 사람도 있고 그렇지만 또 당을 혁신하기 위해서 필요해서 들어오는 당원들도 계세요. 그래서 우리 당대로 그 준비를 하는 거야. 대선 이후에 전체 보수의 재편에 이준석의 개혁신당까지를 아울렀을 때 우리가 주도권을 가져야 된다. 이런 싸움을 하기 때문에 나중에 제가 볼 때 같이 만날 가능성이 커요. 잘 좀 해. 내가 하고 싶은 얘기야. 잘하자고. 이준석을 지지해? 그럼 돼. 아, 이 사람아. 근데 그 이준석 후보가 이제 압도적인 새로움을 내걸었고 뭔가 새로운 걸 보여주겠다고 했는데 어제 이준석 게임 내는 거 말고는 뭔가 눈에 띄는 게 아직은 없어 보여서. 우선 강남에 캠프를 차린 것도 처음이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저희가 후원회 받는 것도 펭귄 밥주기랑 해서 사이트를 개설을 했고 투표 참관인이 보니까 대략 28,518명 정도가 필요한데 그런데 저희가 한 15,000명 이상이 공개적으로 들어왔어요. 모집으로? 네, 모집으로 들어와 있는 뭐 그런 거라든지 송글씨도 지난번에 이제 편지 아이디어 내서 하긴 했지만 이번에도 본인의 진솔한 마음을 이제 담아서
송구시를 보냈는데 반응들이 굉장히 폭발적이에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그런 아이디어가 좀 많아요. 다른 여타의 구태스러운 선거운동 방식과는 다른 아이디어들을 많이 낼 거라고 보는데, 그래서 그때 제가 볼 때는 이준석 대표는 지도자감이라기보다는 큰 대선 캠프의 홍보본부장이 딱 맞아요. 예전에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오세훈 때 그때 홍보부장에서 그때 유세 촬영하고 잘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아이디어가 아주 출철 넘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좋아 보이고,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이번에 보수 재편을 염두에 두고 새롭게 거듭나려면 허은하부터 끌어안아요. 허은하부터 끌어안아. 그럼 그쪽으로 갈 것 같은데 거기서 끌어안으세요. 몰라, 우리는 나 비주류는 몰라. 비주류는 모르지.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이준석 대표가 허은하부터 끌어안는 모습을 보여야. 그러니까 마지막 부분이 그거거든요. 그런 거. 그런 걸 좀 끌어안는 모습을 보여서 아주 컸구나. 이제 나이 40이 됐구나. 그다음 이준석 대표가 방송 나와서 자주 하는 얘기 있잖아. 나하고 생일이 똑같아. 3월 31일이야. 아, 그래요? 그리고 나하고 딱 20년 차이야. 그러니 내가 어떻게 해? 그러니까 그 20년 차이라는 얘기는 안 해도 돼요. TMI. 또 그렇긴 하네. 스스로 디스를 하면 어떻게 해? 환갑이라고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이번에 지지하라니까. 아, 이 사람이 지금. 아니 나이 20살이나 더 많은데 그걸 삼촌처럼 도와주면 되지. 그걸 뭘? 말을 안 듣는다니까. 자, 이제 정리할게요. 할 얘기 다 했어. 근데 지금 더원이 막 이런 식으로 클로징하는 처음 보네. 예, 오늘 두 짠한 형님들 어떠셨습니까? 두 형님들 더 보고 싶으시면 조태꾸야 부탁드립니다. 저때과. 너무 길어서 좋아요 댓글